고전이 답했다. 독서 후기입니다. 이 책은 개그맨이자 또 요식업 CEO, 강연, 공연 기획까지 하고 있는 고명환 작가의 책입니다. 이미 고명환 작가가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있고 4개 국에까지 수출하고 있다고 해요. 나는 어떻게 삶의 답을 찾는가?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등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전이 답했다는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 나는 누구인가, 2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세 가지 주제는 삶의 철학에 관한 주제네요. 항상 철학적 질문을 할 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다 죽고 싶은가 하는 질문이 꼭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고전에 관한 이야기지만 삶의 철학에 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부 중 나는 누구인가에서 인상적인 문장입니다. 18페이지인데요.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네, 이 책은 카프카의 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이유, 이게 바로 고명환 작가의 챕터 첫 번째 제목입니다. 작가도 예전에 읽을 때는 이 책의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하고 몰랐다고 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 이후에 본인이 재산만을 모으고 있었던 상황을 되짚어보는 그런 책이 되었다고 해요. 고명환 작가는 한낱 벌레일지라도 의지대로 산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 인간보다 낫다라고 변신에 대해서 한 줄 요약을 했던 이야기도 책에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벌레로 변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에서는 가족들이 그레고르에게만 의지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처음엔 벌레로 바뀐 그레고르를 불쌍히 여기다가 나중에는 귀찮아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벌레가 되어도 그레고르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가족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죠.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가족들이 자신을 계속 보호하고 케어주기만을 기다리죠. 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계속 가족들에게 봉사헌신만 했고 또 벌레가 된 이후로는 가족들이 자기만을 바라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내가 태어난 이유,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벌레 이전에도 벌레 이후에도 모르는 그레고르의 삶에 대해 카프카는 독자에게 알려주고 싶었겠죠. 너의 존재 이유는 뭐야? 너는 누구야? 주도적으로 살아봐. 너 자신에게 물어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렇게 묻고 싶어서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을 썼겠죠. 네, 여러분들의 인생 사명은 무엇인가요? (2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서는 고통 없는 쾌락은 없다라는 챕터를 소개합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은 팡세에서 사람이 고통에 굴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쾌락에 굴하는 것이 수치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은 내가 성장하는 순간이고 깨어나는 순간이고 위대해지는 순간이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이다. 네, 고전이 답했다 책 109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면 반대 성향의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때 쾌락을 느낀다고 109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네요. 힘들게 등산하고 정상에 올랐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 마라톤 완주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 또 어려운 프로젝트를 해냈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인생의 해답은 이제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겨내려고 할 때 성장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고통을 일부러 피하고 쉬운 길만을 가려고 하죠. 고통과 시련을 만났을 때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통과 시련을 당연함으로 필수적으로 건너야 할 징검다리라고 생각할 때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사고 방법에 따라 삶의 자세가 달라지니까요. 3부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입니다. 3부 챕터 중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일단 시작한 후에 계획하라입니다. 170페이지 내용입니다. 결심하기보다는 문득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글쓰기도 문득 시작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야구 경기를 보다가 문득 내가 소설을 쓸 수 있겠다라고 말한 후에 바로 문구점에 가서 원고지와 펜을 사서 자신의 첫 소설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썼다고 한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소설을 시작했군요. 네, 고명환 작가 덕분에 저도 어떻게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설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네요. 문득 해야 하는 이유는 결심과 신중만 너무 귀하다 보면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완벽하게 준비하고 하려다 보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잊혀지게 되죠. 또 사실 문득도 그냥 문득 떠오른 건 아니죠. 평상시에 생각해오던 일이었기에 떠오른 거겠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또 번역도 하고 있었고 책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문득 소설을 쓰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천에 옮긴 거죠. 여기에서 고명환 작가는 하고 싶다면 그냥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세부사항을 수정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아주 공감되는 문장입니다. 저의 경우도 개인 시집을 너무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집 필사 출간 모임을 하던 중에 필사한 내용을 SNS에 전부 다 올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창작시를 쓰면 어떨까 싶어서 창작시를 같이 쓰게 되었죠. 그러다가 결국 시집까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우리가 그걸 못하면 다른 방향을 선회한 게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공동 시집 7권 후에 개인 시집 마라톤 시처럼 아름답게와 실한 것이 그저 쓸데 좋으면 그만이요. 단독 시집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평상시에 시집을 출간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고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시도하다가 완성이 된 거죠. 그 대신 필사와 창작시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름 전에 출간한 전자책 풀코스 마라톤 나는 이렇게 52세에 완주했다 전자책도 러닝 후에 항상 후기를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사진 또 기록도 올렸고요. 마라톤 대회 다녀온 다음에 후기도 항상 썼습니다. 자료가 블로그에 거의 다 있었기 때문에 전자책 쓰다가 막히는 부분이 나오면 블로그 내용 보면서 또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어요. 사실 마라톤에 대해서는 서브 3, 서브 4, 3시간에 완주한 러너, 4시간에 완주한 러너, 또 10년 이상 마라톤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저는 겨우 5회 완주하고 또 4시간 42분 기록으로 그렇게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 이제 6년 차 러너가 되었고요. 하지만 40대, 50대 여성분들이나 처음 풀코스를 뛰는 분들에게는 잘 뛰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첫 풀코스를 어떻게 완주했는지가 궁금할 거라는 생각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첫 풀코스 도전할 때 궁금했던 바로 그 내용을 쓴 거죠. 고명환 작가 말처럼 문득 그냥 끝까지 썼더니 전자책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쓰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찾아가면서 보완하면서 썼고요. 네, 고전이 답했다 제일 뒷표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혼란의 시기를 견디는 단단한 삶의 내공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책을 읽다 보면 삶의 사명, 비전, 가치를 생각하라는 많은 책을 만나게 되죠. 저 또한 그런 내용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사명과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저의 사명은요. 나와 가족을 사랑하고 책과 삶에서 내 외면의 지혜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우며 사회에 공헌한다입니다. 삶의 비전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운동, 독서, 글쓰기, 라이프 플래너로 삶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며 동반 성장한다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거든요. 인파워링 북코치로 북클럽에서 다른 분들에게 용기와 동기부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운동, 독서, 글쓰기로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자고 제가 사명 비전에 썼기 때문에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있고 또 독서, 글쓰기로 생활을 하고 있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사명 비전에 담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방향이 흔들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들었고 계속 살아가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한 줄로 서평을 하자면 이렇게 쓰고 싶어요. 고전에서 답을 찾고 삶의 방향을 찾은 고명환 작가의 자전적 고전 독서 고백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